안녕하세요. 케라스 러닝대에서 TF 리코드 파일을 이용한 케라스 모델의 트레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우화성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딥러닝 관련해서 이제 공부한 지 만 1년 차가 된 새내기고요. 회사 업무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첫 번째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해봤고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테이프 리코드를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에러가 생기면서 3주 정도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나눠보고자 이번 발표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케라스 IO에 이제 있는 예제보다는 좀 더 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이프 리코더로 이미지를 저장하고 그걸 다시 불러와서 학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를 다 다룰 거고요. 기본적인 텐서플로우의 공식 홈페이지에 모두 있는 코드를 활용을 했고 실제로 이제 제가 과제를 하면서 활용했던 코드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링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프 리코드랑 테이프 트레이닝 이그젠플 관련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튜토리얼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이제 가공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최적화해주는 TF 데이터 API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코드가 일부 다르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 케라스 IO에 있는 테이프 리코드 파일을 활용해서 케라스 모델을 트레인하는 것에 관련된 원본 설명은 여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일단 데이터 준비는 패션 앱리스트를 활용할 거고요. 이걸 일단 JPG 파일로 저장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를 테이프 리코드 파일로 저장을 할 거고, 그렇게 저장된 테이프 리코드 파일을 이용해서 클래스 모델 중에서 이제 오토엔코더 모델을 만들어서 이를 학습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이프 리코드 파일 중에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저장된 걸 학습된 오토엔코더 모델에 집어넣어서 예측 결과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오늘의 발표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러면 왜 테이프 리코드 파일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제가 이제 오토엔코더 모델을 활용을 해서 과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해상도 1280270의 JPG 이미지 파일을 활용했었고, 그때 약 크기 하나하나의 크기는 180KB 정도 됐습니다. 이때 제가 학습에 활용했던 이미지의 총 개수가 53,000개 정도 됐었고요. 이걸 이제 테이프 리코드 파일로 변환을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랑 그냥 개별적인 JPG 파일을 읽어드리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속도를 좀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이때 테이프 리코드 파일의 크기가 좀 작은 경우, 그 다음에 파일을 크게 만든 경우, 53,000개 전체를 하나의 테이프 리코드 파일로 만든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작은 경우가 한 6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고, 큰 경우에는 한 8.4배 정도 빨라진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어떤 컴퓨터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그때 제 컴퓨터인데 개인 컴퓨터였었고요. 공식 홈페이지의 추천 내용을 보면 테이프 리코드의 크기는 최소 10메가 이상적으로는 100메가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때 테이프 리코드 파일로 묶어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특히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JPG 파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지핑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테이프 리코드 파일로 변환을 해서 파일 이제 몇 개로 줄여놓으면 훨씬 더 이제 빨리 클라우드로 올릴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모델을 학습시킬 때에도 이런 시간적인 면에서 매우 큰 메리트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죠. 일단 여러 모듈들은 임포트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두실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오토튠이라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TF 데이터에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 우리가 파일을 핸들링하는 걸 많이 최적화해주는 쓰이는 모듈 API고요. 요건 간단하게 이제 긴 이름을 오토튠이라고 했고 뒤에 이제 다시 나올 테니까 좀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션 앱리스트 파일들을 불러오고요. 이거의 크기를 잠깐 알아보시면 6만 개의 트레인 데이터와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 28x28의 이미지 있고요. 이 이미지를 잠깐 보시면 기본적으로 앱리스트랑 굉장히 동일한 형태죠. 앱리스트가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클래스의 손글씨의 그림 데이터라면 패션 앱리스트는 총 10가지의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28x28의 이미지 정보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앵클 부츠, 티셔츠 이런 식의 각 아이템에 대한 패션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일단 이미지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를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해서요. 디렉토리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곳에 이미지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총 6만 개랑 1만 개 중에 6천 개랑 1천 개만 저장할 거고 이 과정이 콜앱에서 실행을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미리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28x28의 JPG 이미지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된 이미지를 이제 TF 리코더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할 건데요. 그 과정을 잠깐 도식적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보시면 요 앞에가 이제 TF 리코드로 저장되기 전에 개별적인 이제 파일의 이름 정보, 이쪽이 각각의 라벨 정보, 10가지의 클래스 중 어디에 속하는지 라벨 정보, 그리고 각각의 그 이미지 정보라고 이렇게 도식화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데 묶어줍니다. 한 단위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렇게 묶인 데이터의 단위들을 쭉 시리얼라이즈하게 쭉 이어 붙여서 하나의 파일로 묶어주는 과정이 TF 리코드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밑에 코드를 보면서 말씀을 다시 또 드리죠. 그러면 일단 개별적인 이미지 정보를 그러니까 이미지와 그리고 라벨 그리고 파일 네임 이렇게 세 가지의 서로 동떨어져 있던 정보를 딕셔너리 형태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총 3가지 타입의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 보시면 2가지 그러니까 플롯, 인트 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바이트로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이미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바이트 정보가 되겠고요. 플롯하고 인트 정보를 제외하면 전부 바이트로 저장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러면 하나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 중에 트레인의 첫 번째 있는 파일이 앵클 부츠거든요. 그 저장된 디렉토리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임의로 한글로 앵클 부츠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라벨을 불러오고 그 다음 파일 네임은 이 파일 네임 그대로 되겠죠. 파일 네임으로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미지, 라벨, 피처가 다
바이트 피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기존에 이제 보통 그냥 불러드리면 numPy 같이 이제 행렬 배열로 불러드리지만 지금은 바이트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RB로 읽어옵니다. 그래서 레이드 바이너리로 읽어오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이미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도 지금은 파일 네임 상태 그대로인데 이것도 인코드를 통해서 바이트 정보로 변경할 거고요. 라벨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이미지 example 함수에다 각각을 주입을 해주고 주입을 해주면 이런 딕션이 돼서 묶이겠죠. 이를 잠깐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 네임, 이미지, 바이트 정보로 쭉 저장되어 있죠. 라벨은 한글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트 정보로 역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깐 이미지로 돌아가서 보면 개별적으로 저장되어 있던 파일 이름, 라벨, 이미지를 같은 것들을 묶어서 딕션으로 이렇게 묶어줘서 한 단위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묶은애를 이제 요것들을 하나하나 쭉 이어붙여서 테이프 리코드 파일을 만들 건데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 단위를 계속 이어붙여서 쓰면서 파일 하나를 만들고 또 다음 입 정보들을 가져와서 쭉 해서 총 1000개씩 해서 6000개의 트레인 이미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다 묶어줄 겁니다. 이 묶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이제 함수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write tf record라는 함수를 정리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는 tf.io tf record 파일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리코드 파일 하나하나 이제 읽어드릴 리코드 파일들을 써내려갑니다. 이때 우리가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정보들은 다 바이너리로 읽어올 거고요. 이미지 RB로 바이너리로 읽어올 거고 파일 이름은 저장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코드에서 바이너리로 변환해서 저장을 할 거고 라벨은 파일 이름의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파일 이름의 요 뒤에 앵클 붙여놓은 라벨이 붙어 있기 때문에 파일 이름에서 파싱을 해서 라벨을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로 저장하기 위해서 인코드를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지 example에 넣게 되면 아까 위에 보시는 이런 딕션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딕션을 이 라이터에다가 하나하나 적게 됩니다. 근데 그냥 적는 게 아니고 serialize to string 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어 붙여가면서 쭉 적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쭉 이어 붙여지면서 딕션 형태로 단위들이 쭉 이어지면서 써지고요. 제가 미리 지정해 놓은 사이즈만큼 써지면 파일 하나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할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1000개씩 묶어주겠습니다. 그래서 write tf record에 train 패스에 있는 파일들을 1000개씩 트레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묶어주고요. 이 과정도 조금 콜앱에서 실행시키면 오래 걸려서 미리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1000개씩 묶어서 생성을 할 거고요. 데이터 1000개밖에 없으니까 텍스트는 하나의 TF 리코드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TF 리코드 파일로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TF 리코드 파일은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잠깐 오토인코더가 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섹션에서 발표에서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이걸 모델에서 주입이 되는데 이 주입된 이미지의 정보가 많이 소실되는, 그러니까 차원이 축소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8 by 28의
차원을 가진 정보였는데 쭉 감소해서 이 중심 위치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차원만큼 줄었다가 이 정보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거쳐서 원래 정보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 인코더 모델의 특징이 입력은 X라고 할 때 입력되는 이미지가 또는 정보가 그때 출력돼야 하는 이미지 또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력되고 정답도 자기가 되는. 그래서 셀프 지도 학습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코스트는 이 X와 예측된 Y, 복원된 Y의 차이가 최소화하는 걸로 주어지고요. 민 스퀘어 에러로 주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이 둘이 똑같이 된다면 이 모델이 추구하는 방향은 완벽하게 정보가 축소됐다가 다시 완벽하게 복원되는 일종의 JPG 파일이 하는 역할과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생성 모델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 과제에서 활용했던 분야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상치 감지에 활용을 했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 상에 존재하는 얼룩을 디텍션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이미지들만 학습을 시키고요. 그렇게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비정상 얼룩이 있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얼룩을 디텍션하는 모델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테이프 리코드 파일을 불러오는 것과 관련해서 코드를 좀 살펴보죠. 보시면 일단 저희가 테이프 리코드 파일을 각각의 정보를 이미지, 그 다음에 라벨, 파일 네임을 이제 하나의 딕션으로 묶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복원할 때도 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라벨, 파일 네임이라는 게 있고 이것들 각각은 스트링, 바이너리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딕션의 형태로 다시 이제 복원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복원된 정보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제 이미지와 라벨 파일 네임으로 테이프 리코드를 복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train 1.tf 리코드 파일을 읽어왔고요. 이걸 읽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핑 함수에다 넣어서 파싱을 합니다. 파싱을 하면 이미지, 라벨, 파일 네임이 이제 분리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웹 데이터셋으로서 파일과 이미지, 라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정보가 올 거고요. 그것들은 각각 다 바이너리 스트링 형태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직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중이고요. 아직 다 완공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아직 물을 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데이터는 파이프만 연결되는 중이다.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벼운 상태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실제 한번 물을 흘려보죠. 물을 흘리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에 take 5 해서 물을 5방울만 한번 흘려보죠.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5개의 이미지가 파일 네임, 라벨 이렇게 정보와 함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주의하실 게 여기 뒤쪽에 이제 넘파이로 바꾸고 디코드 하는 부분을 붙이지 않으면 일단 TF
텐서플로우 포맷이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코드, 아까 인코드해서 바이너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여기에 이제 테이프 리코드에 넣을 때, 이건 읽어올 때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프 리코드에 입력할 때 각각은 모두 바이너리 이미지와 바이너리 파일 네임, 바이너리 라벨이었죠. 그러니까 꺼낼 때도 바이너리로 꺼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때는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테이프 파일 형식이 아니라 이제 너 파일 형식으로 바꿔주고요. 아직은 그래도 바이너리고요. 그 다음에 라벨 같은 경우에는 디코드, 아까는 인코드 했으니까 디코드를 해서 다시 이제 문자로 복구를 하고 각각을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와 라벨 이름, 파일 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토엔코더 모델을 위해서 이 TF 리코드 파일을 활용을 하는데 잠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각각을 이제 하나씩 딕션 형태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앞에가 바이너리 파일 네임, 바이너리 이미지 파일 라벨인데 오토엔코더 모델은 사실 라벨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답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만 복원해내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미지를 디코드, TF 이미지, 디코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바이너리 이미지를 행렬의 형태로 변경이 되고요. 이걸 다시 TF 이미지, 컨버트 이미지, D타입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즈 된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파싱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싱을 하는데요. 일단 파즈 싱글 이그젠플이라는 TF-IO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하나 받아오고요. 받아진 데이터셋은 딕셔너리 형태니까 거기서 이미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TF 이미지, 디코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행렬 형태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TF 이미지, 컨버트 이미지, D타입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이걸 이미지 파일로 리턴합니다. 근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앞에 거는 이제 input X가 되고요. 뒤에 거 이미지는 Y 라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리턴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정의를 하는데요. 이번엔 테스트 이미지 펑션을 정의를 하는데 테스트의 경우에는 정답 라벨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다 똑같고요. 여기 리턴할 때 이미지 하나만 리턴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2.0 버전에서 지금 제가 코멘트를 푼 요 라인, 그러니까 tf.reshape 이미지의 쉐입에 대해서 28 by 28 이렇게 쉐입을 정의하는 게 2.0 버전에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2.2 버전 이후부터 제가 평가해 봤을 때는 이걸 쓰지 않아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요걸 쓰지 않으면 케라스 모델 2.0 버전에서는 케라스 모델 주입할 때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는 잠깐 밑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TF 데이터 API로 형능 형상하기 부분은 요 링크를 따라가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거 추천을 드리고요. 간단히 이렇게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노멀하게 데이터를 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내에서 이제 정보를 배치 단위를 읽고 이걸 활용해서 트레인을 하고 하는 과정을 지금 도식화한 거고요. 파일 열고 읽고 트레인하고 다음 배치 읽고 트레인하고 그래서 이 과정이 병렬화가 안 돼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속도에 있어서 많은 저하가 있겠죠. 이걸 이제 TF 데이터에 있는 프리패치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토튠을 이용하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프리패치가 자신의 컴퓨터 환경에서 적절한 변수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거 보시는 것 같이 파일을 열고 그다음에 리드하는 동안 트레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트레인을 하는 동안에 IO가 놀지 않고 계속해서 리드를 해오고 다음 트레인을 준비해준 식으로 해서 병렬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고 TF 리코드 파일이 아닌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TF 데이터 API를 활용하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보시죠. 그러면 create dataset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이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record dataset에서 파일을 읽어올 겁니다. 파일을 읽어올 거고, 읽어오면 딕션 형태잖아요. 그걸 이제 파싱을 했어야 됐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 펑션을 불러와서 이걸 이미지만 하나 뽑고 이 이미지를 바이너리 이미지를 행렬 형태로 변환하고 노멀라이제이션하고 쉐입을 이제 정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걸 이제 페이지 트레인 이미지 펑션을 디파인을 해놨으니까 이걸 매핑화해서 벡터화 하고요. 또 이제 프리패치를 통해서 속도 향상을 거칩니다. 그리고 셔플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의 경우에는 셔플을 해야 되지만 테스트의 경우에는 셔플이 필요 없어서 여기 플래그를 이용해서 셔플을 하지 않고 나온 것도 정의를 했습니다. 실행시키고, 그래서 이제 트레인 파일하고 밸리데이션 파일, 테스트 파일을 좀 구분을 하죠. 트레인 파일은 저희가 트레인으로 저장한 총 6개 파일이었죠. 1000개씩. 그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를 활용해서 트레인 파일로 쓸 거고요. 나머지 2개, 5번하고 6번은 밸리데이션 파일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파일로는 1000개 하나만 묶어놨으니까 그거 하나를 테스트 파일로 활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create dataset 함수에다가 이 파일 정보를 입력하고 배치 사이즈 32로 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F 리코드의 파일 이름과 배치 사이즈를 주어주면 이에 맞춰서 정보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 트레인 데이터셋은 배치 데이터셋이고 쉐입이 28x28의 1인 이미지 하나, 2개. 그 앞에 논인 거는 아직 이제 물이 흐르지 않았으니까 전체 크기가 모르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테스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이미지만 필요하니까 28x28의 1짜리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이 과정이 여기는 리쉐입으로 인해서 저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만약에 빼면, 이걸 이제 2.0 버전에서 빼면 케라스 모델에 주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다시 한번 출력해 보죠. 저 리쉐입 부분을 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쉐입에 대한 정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 버전에서는 이를 일종의 버그로 보고 실행을 안 시켜줬고요. 이게 2.2 버전 이후부터는 이렇게 되도록 상관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에 따라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쉐입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토인코더 모델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크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간단히 모델을 말씀을 드리면 28x28의 1 그레이 이미지가 입력이 돼서
쭉 차원이 축소돼서 네, 레이턴트 스페이스 중심에서 32의 네, 공간으로 축소가 되고요. 이게 다시 복원이 쭉 되면서 네, 28x28의 1 그레이 이미지로 다시 복원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의 콜백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와 로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실제로 모델에 주입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네, 이제 입력과 출력 다시 한번 보시죠. 오토엔코더 모델은 자신의 입력 이미지와 자신이 그 이미지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네, 형성된 코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한 유사하게 되도록 이제 하는 모델이고요. 중간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원래 스페이스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이미지의 핵심 정보들이 네, 여기 남고 좀 그거에 비해서 부차적인 정보들은 좀 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보시면 네, 거의 끝나가네요. 이게 제가 이제 20번 돌도록 해놨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백으로 얼리 스타핑을 걸었고 네, 좀 빨리 끝나라고 한 번만이라도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하지 않으면 네, 얼리 스타핑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모델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 이미지만 주입해준 테스트 데이터셋을 모델에 프리딕트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제 프리딕트한 이미지가 출력이 되겠죠. 모델 학습은 끝났고요. 그러면 예측도 끝났고요. 그러면 이 예측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이미지가 들어갔고 이걸 이제 모델이 다시 복원을 해놓은 이미지고요. 중간에 원래 정보의 차원 대비 많이 줄어든 차원을 거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잘 보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엔코더는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이미지, 자기가 학습한 종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전반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은 많이 뭉개졌지만 형태적인 요소는 꽤 잘 복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썸머리 해보자면 TF 리코드 파일을 이미지를 활용해서 TF 리코드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딕션 형태로 정보들을 하나의 단위 정보들로 만들어주고 이를 쭉 시리얼라이즈 해서 이제 파일들을 묶어서 리코드를 했고요. 이걸 이제 TF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보시죠. TF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얘를 이제 불러올 때 바이너리 정보만 오토엔코더 모델이 있다 보니까 바이너리 정보만 불러왔는데 이때 이제 테이프 리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학습하는 사이에도 IO를 작동시켜서 파일을 열고 읽어드리는 과정의 최적화도 진행을 해서 읽어드렸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흘러가면서 모델이 학습되고 조금 두서가 없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트레인.js의 인풋과 이제 아웃풋 라벨 자기 자신이죠. 이 이제 입력이 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같이 이제 입력이 됐는데 이 두 개 정보가 활용되면서 오토엔코더 모델이 학습이 됐고요. 테이프
리코드로부터 형성된 데이터셋 정보를, 그리고 이제 학습된 오토인코더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셋을 입력해서 모델이 예측한 결과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발표 때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본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여러 다른 발표를 보고 학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